센서 주변에 차광막이 녹는 현상, 뭐 빵꾸가 뚫리고,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니네가 하는 짓이 정말 등신 같은 짓이에요. 네. 웨스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사진도 찍고 리뷰도 하는 개그맨 윤스타입니다. 제가 캐논의 US R5를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R5 어때? 쓸만해? 괜찮아? 그 돈 값을 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US R5를 얘기하려면 먼저 과연 많은 사람들이 EF 마운트에서 RF 마운트로 넘어가야 되느냐 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F 마운트에서 RF 마운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돈이 정말 많이 깨져요. 가격이 비싸요. 카메라도 비싸고 렌즈도 비싸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갈아타야 하느냐? 지금도 사실 미러리스보다 DSLR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미러리스 갈아타 말어. 과거에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디지털은 사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DSLR에서 미러리스를 넘어가야 되느냐, 이건 사진 찍는 맛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러리스를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또 EF 마운트에서 RF로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 전에 또 해야 되는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할 때 사진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죠? 예. 어떤 사진기로 찍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사진기를 좋아하고 사진기 브랜드도 좋아하고 뭐 신상품에 대해서 관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와, 저 사진은 뭘로 찍었을까 관심을 갖지만, 일반 사진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거 어떤 카메라로 찍은 거야 라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냥 와, 사진 좋다, 와, 저 사진 어떻게 찍은 거야, 와, 저런 날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 뭐 사진기 요거를 약간 좀 머릿속에서 지우고 과연 내가 만들어내는 사진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낼 사진에 있어서 어떤 사진기가 적합한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카메라가 가장 좋긴 해요. 왜? 지금 나오는 카메라는 과거의 카메라보다, 바로 작년의 카메라보다 더 좋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편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 것보다 안 좋아진 건 없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꼰대 여러분들은 신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보면은 좀 무서워해요. 하지만 우리 낫 꼰대 여러분들은 신상품을 제대로 알고 쓰고 제대로 접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라이카를 쓰시는 꼰대 여러분들은 라이카의 MF가 당신의 AF보다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건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펜포커싱 상황에서 가능한 거지. 아니, 아웃포커싱 상황에서 달려오는 아이를 이걸로 연사로 한번 잡아보라 이거야. 내 앞으로 막 달려오는데 1.4나 1.2의 심도로 달려오는 애를 연사로 찍을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라이카도 요즘 카메라긴 하지만 이 라이카 얘네들의 철학은 좀 다르잖아요. 예, 얘들은 좀 번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카메라를 쓰면서 나는 이 카메라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카메라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요즘 나오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은 막 눈인식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약간 좀 시대가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요즘 카메라에 붙어있는 눈인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신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과연 여러분들이 EF 마운트에서 RF로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상업을 하건 취미로 예술을 하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EF가 됐던 RF가 됐던 어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나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액자를 해서 준다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화질에 있어서 느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거는 내 사진을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 화질의 느낌을 찍은 사람이나 보정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바꾸는 거는 사진을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으라고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바꾸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EF, 예를 들자면 EF 85mm f 1.25 찍은 사진이나 RF 85mm 1.25 찍은 사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아니, 아마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찍은 사진가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게 EF 마운트 렌즈와 RF 마운트 렌즈예요. 제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은 85.2 렌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스트릿 포토그래퍼들이 썼던 그런 렌즈죠. 85mm, 거기다 1.2, 뒷 배경 날림이 너무나 좋고 느낌까지 좋은 그런 렌즈. 하지만 악마의 렌즈라고 불렸잖아요. 왜? 핀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맞추기도 힘들고, 그죠? 네, 그런 렌즈였는데 지금 RF 85mm 1.2 얘예요? AF 그냥 반셔터만 누르면은 눈을 알아서 다 잡아주고요. 네, 포커스 빠지지 않고요. 또 핀 맞은데 EF 85mm 1.2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핀 맞은데 칼핀이라고. 근데 그건 칼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얘로 찍잖아요. 칼핀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가 맞은 그 부분의 화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진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차이를 못 느껴요. EF나 RF나. 하지만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지면서 또 한 가지, 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뭐 아무리 핀 교정을 맡겨봐도 안 되던 그런 짜증나는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RF 마운트가. 자, 그렇다면은 과연 RF로 넘어오면서 돈값을 하느냐? 그 돈 생각하려면 여러분 사진 접어야죠. 앞으로 이 사진계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비싸질 거예요. 저렴한 건 나오지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휴대폰에 뺏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렴이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휴대폰이랑 싸우는 게 이제 사진기가 아니에요. 이제 카메라는 휴대폰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렴하게 접근했다가는 카메라 회사 망합니다. 비싸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메라라는 분야는, 사진이라는 분야는 더 비싸고 고급화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진을 찍겠다, 카메라를 만지겠다,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쓴 만큼의 효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거는 100번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찍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EF랑 RF랑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이 EF를 쓰다가 RF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별로 감흥이 없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눈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느끼면은. 하지만 돈값은 안 합니다. 예, 그만큼의 돈값 안 합니다. 실제로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돈값 못하는 녀석이 이거죠. 라이카. 돈값 못해요. 근데 얘를 왜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내가 좋아. 그냥 내 기분이 좋아져. 결과물에 있어서는 난 캐논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사진의 결과물은 캐논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라이카는 소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만짐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카가 주는 감성이 있어요. 물론 한 장의 사진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로서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해? 하지만 사진은 캐논으로 찍습니다. 제 주변에도 라이카를 메고 또 옆에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메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네, 라이카로 찍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라이카로 조금 찍는 척 하다가 다른 카메라로 거의 다 찍어요. 그만큼 사실 요즘 나오는 뭐 캐논, 니콘, 소니의 카메라들이 화질이나 여러 가지는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라이카는 사진가의 또 다른 취미라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녀석입니다. 갑자기 라이카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캐논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캐논의 기존 카메라를 갖고 계시던지 R5로의 접근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원래는 여러분들 중앙에다가 핀을 맞추고 삐빅하고 구도를 잡고 찍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 카메라는 그냥 눈 인식을 하니까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구도만 맞추면 되는 거야. 강아지 눈까지 인식을 하니까 정말 편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썼던 전작의 EOS R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강아지 눈을 인식을 했었어요. 얘가 오류인지 사람과 동물을 구별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눈도 인식했다가 동물 눈도 인식하고, 저는 뭐 제 EOS R은 동물 눈 인식을 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300% 확대한 건데 1.2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칼핀에 이런 화질이 나온다는 거,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뭐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동물 눈인식, 자 1.2로 찍었는데 이런 칼핀에 칼 느낌이 나오는 거죠. 화질도 좋고. 자 어때요? 엄청나죠? 이게 1.2로 찍었다니까? 뭐 AF를 잡을 때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저는 버튼만 눌렀어요. 그런데 알아서 이 정도로 잡아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무리 최신 기종이라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방 눈이 내릴 때는 이 AF가 눈인식을 못 하더라니까. 그건 약간 좀 실망을 했었어요. EOS R5가 막 눈이 내리는데 AF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원래 AF-S로 찍어야 돼요. 삐빅하고 찍어야 되는데 삐빅도 안 되는 게 왜냐면 눈이 엄청 내리니까 우리 딸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삐빅하고 찍으면 핀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AF-C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하지만 AF-C로 찍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게, 얘가 AF-C로 사람 눈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화각에서 눈을 인식을 했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인식하고 사람의 눈과 자연의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눈 오는 날 사진을 찍으면서 EOS R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쓰레기다 이거. 과연 이 상황에서 소니 알파 9이었으면 훨씬 더 잘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혹시 소니를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소니 알파 9은 한방 눈 내리는데 사람 눈 인식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거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캐논 EOS R5 같은 경우는 사람 눈과 내리는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핀이 자꾸 빠졌었다. 이거 정말 화가 나는 현상이었다. 네, 저는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나는 브랜드에 충성하지 않거든. 사진을 하면서 브랜드에 충성하는 것만큼 정말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브랜드에서 돈을 준다. 그럼 충성해야지. 무료로 카메라와 렌즈를 준다. 충성해야지.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캐논 쓰다 마음에 안 들면 니콘 쓰면 되는 거고, 니콘 쓰다 마음에 안 들면 소니 써보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나는 명품 라이카를 또 써보면 되는 거니까.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카메라 브랜드에 이유 없이 나는 캐논이 최고야, 소니야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역시 소니가 좋아, 캐논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캐논, 소니, 니콘 이게 뭐야? 역시 사진은 라이카지, 이렇게 얘기하는 라부심 가득하신 분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니네가 하는 짓이 정말 등신 같은 짓이에요. 네. EOS R5에서 참 좋은 게 센서가 일단 바뀌었잖아요. 센서가, 자 이렇게 볼게요. 약간 언더로 찍었어요. 이게 지금 언더로 찍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자 노출을 올려보면은 그리고 무밭의 디테일 좋죠. 무밭의 디테일도 좋고, 저쪽에 역시 4000마소니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풀프레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물론 중형이 훨씬 더 화질이 좋고 느낌이 좋겠지만은 그거는 크고 무겁고 더 비싸잖아요. 물론 APS-C 센서 풀프레임 밑으로 내려가서 걔네들도 좋거든. 좋은데 얘네보다는 당연히 느낌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풀프레임이 상업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또 얘기하잖아. 비싸고 무겁고 번거롭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갖춘 게 제가 봤을 때는 풀프레임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명부 부분, 태양 부분 뚫렸어요. 뚫렸는데 뭐 이거는 제 느낌이지만은 옛날에 쓰던 EF 마운트의 그런 카메라 센서, 사골 센서보다는 좀 덜 뚫리는 것 같다. 그리고 뚫린 부분에 있는 이런 개조들이 그래도 부드럽게 뚫려 있다.
물론 소니나 니콘은 이 태양도 안 뚫렸을 수도 있어요. 야, 완전 오늘 캐논 극디라는데, 아, 맞아요. 소니나 니콘은 이런 거 잘 안 뚫려요. 아무리 태양이라도 뚫려도 조금 뚫려. 근데 캐논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뚫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하나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믿고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조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자, 요게 이제 EOS R5의 1535 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좋은 게 하늘이 지금 날아갔죠. 네, 이 하늘 부분 다 날아갔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날아갔는데 이걸 한번 죽여볼게요. 밝은 영역을 죽여주니까 다 살아납니다. 네, 노출 좀 죽여줄게요. 물론 뚫려 있긴 뚫려 있는데 그래도 다 뚫리진 않았다. 네, 원래 이 정도였는데 살아난다. 극한 상황에서 찍은,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네, 동네 바보예요. 어두운 영역 확 올려볼게요. 네, 이 정도로 살아나요. 야, 여기서 300% 확대, 이 정도까지 살아나요. 더 살려볼게요. 네, 아, 물론 노이즈는 생기지. 근데 이 정도까지 살아나요. 네,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까지 보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정도까지 그냥 살아난다? 보셨죠? R5 센서 성능, 뭐 더 이상 뭘 얘기해야 돼요? 아, 한 가지. 센서 주변에 차광막이 녹는 현상, 뭐 빵꾸가 뚫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단차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이 겪은 걸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것도 뽑기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신제품, 최신 제품. 여러분, 여러분, 그냥 치르세요.